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작성법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고요. 보고서 작성법 강의 문의는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8번째 주제는 지난 7번째 시간에 이어서 개조식 문장 쓰기 연습 2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이 문장을 개조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조식으로 쓴다는 건 간결하고 간단하게 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용을 구조화해서 논리적으로 쓴다, 정보를 그룹핑해서 쓴다라는 의미도 강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개념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서는 작성하는 목적이 상사나 고객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야 될 테고 그 도출한 정보를 독자가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잘 써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논리적으로 쓰는 건데 논리적으로 쓴다는 것이 바로 개조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서술식은 이 왼쪽처럼 이렇게 쓰는 게 서술식이고 개조식은 낮게 개자에 나뭇가지 조자, 문장 낮게를 나뭇가지 치듯이 말머리 끼워 따서 쓰는 건데 요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룹핑을 해서 분류 구조로 할 경우에 이 세 국가의 경우 그 다음에 밑에는 하위 항목은 똑같죠. 그 다음에 입법 과정은 상위 항목이고 밑에 하위 항목은 똑같죠. 그래서 정보를 도출하면 이렇게 분류 구조로 그룹핑을 하든지 순차 구조, 시간 구조, 비교 구조, 대조 구조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분류 구조를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상위 항목은 네모로 따고 하위 항목은 동그라미로 따든지 아니면 상위 항목은 숫자 1, 2, 3 하위 항목은 한글 가나다 이런 식으로 따서 글을 쓰면 개조식 글쓰기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실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도 개조식이고 오른쪽도 개조식입니다. 근데 왼쪽은 어떤가요? 도출한 내용을 개조식으로 썼지만 그룹핑을 하지 않고 그냥 쭈루룩 나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읽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내용 전달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 7개의 항목이 있는데 제일 위의 항목은 이 전체를 좀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6가지 항목은 잘 읽어보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홍보라는 상위의 이름을 따고 3개는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상위의 이름을 따고 2개는 취업이라는 상위의 이름을 따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겠죠. 이렇게 정보를 도출했을 때 그룹핑을 하는 능력, 그룹핑을 했다면 그 위에다가 상위의 이름을 붙여주는 능력, 요게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글쓰기의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내 보고서 목차에 맞는 내용을 도출해서 관련 있는 것끼리 묶은 다음에 그것들의 상위의 이름을 붙여줘서 위에 거는 뭐 네모로 따든지 아니면 밑에 거는 동그라미로 따든지 그죠? 위에 거를 동그라미로 땄다. 그럼 밑에 거는 이렇게 붙임표로 따든지 그러니까 요렇게 오른쪽처럼 쓰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그룹핑화된 개조식 문장이다. 그래서 우리도 요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사례 보시면 뭐 과거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형마트 직원인데 사장님이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지난달에 우리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 15가지 보고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고기, 사과, 상추, 전복, 고추, 갈치 이렇게 팔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다? 정보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했습니다. 도출했으면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상위의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저걸 그룹핑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상위의 이름을 그러니까 위로 더 묶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이렇게 보고하는 목적은 뭔가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가 아니라 독자가 내용을 빠르게 알아차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렇게 그룹핑할 때 주의할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 육류, 해산물, 과일, 채소, 주방용품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딴 얘들이 단어의 수준이 같아야 돼요. 해놓고 보니까 육류가 해산물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일이 채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름을 잘못 딴 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는 건 수준이 같아야 된다. 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수준 사례 볼게요. 홍보 활성화 방안 하면 1, 2, 3 숫자로 딴 것들은 단어의 레벨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이제 홍보 시기, 홍보 내용, 홍보 수단 이 세 가지는 단어의 레벨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 오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1. 대상별 홍보 강화 2. 온라인 홍보 강화 3. 오프라인 홍보 강화 얘는 1, 2, 3의 수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상별 홍보 강화에 청년, 중년, 고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홍보할 수 있겠죠. 중년에 대해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도 홍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번, 3번 얘들은 1번하고 같은 번호를 같은 수준의 번호를 따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청년 밑으로, 중장년 밑으로, 고령자층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이 수준에 있을 단어가 아니라 더 아랫단으로 내려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준 오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할 때는 수준을 잘 지켜서 그리고 누락이나 중복도 없이 따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실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훈련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하는 어떤 영양센터의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을 쓴 부분입니다. 이렇게 쭈루룩 써놓은 거를 서술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잠깐 멈추고 얘를 개조식으로 고치는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양평가센터는 훈련 성과평가, 성과평가는 취업률, 고용유지기간, 만족도 등 서류평가를 합니다. 훈련 성과평가와 시설, 장비, 교강사 등 훈련 실시 영양평가, 영양평가는 현장평가를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부실 부정훈련기관의 시장 진입 차단 및 고품질의 직업훈련 품질 인증 하려고 우리 존재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써놓으니까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한 번에 딱 와닿지 않잖아요. 자, 얘를 개조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쯤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위에다가는 목적을 써놓고 밑에다가는 수단을 딱 써놓으면 정확하게 그룹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훈련 성과평가와 실시 역량평가를 통한 고품질 직업훈련 품질 인증 및 부실 부정기관의 시장 진입 차단. 그런데 그 방법은 성과평가와 역량평가가 있는데 성과평가는 서류평가고 역량평가는 현장평가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용이 한눈에 와닿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제가 현장 강의를 하면서 실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빨간색으로 한 거를 저의 추천 사례로 좀 보여드리지만 실제 학습자 중에서 저보다도 오히려 더 그룹핑을 잘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학습자가 이렇게 실습을 하셨네요. 목적, 실행 방법 해서 네모 레벨을 두 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밑에는 부실 부정훈련기관의 시장 진입 차단, 그 다음에 고품질 직업훈련 품질 인증 딱 두 개를 또 같은 레벨로 딱 해놨죠. 그 다음에 실행 방법 밑에는 같은 레벨로 성과평가와 실시평가 해놓고 그 밑에다가는 또 평가 방법,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 항목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보다 요게 더 낫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문장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서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위 항목, 하위 항목으로 그룹핑을 해서 그 수준, 단어의 레벨들을 맞춰서 말머리 기호를 딴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의미 전달이 잘 되는 보고서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실사례를 통해서 개조식 글쓰기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